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바로 공원 조성 사업비가 아파트 분양가로 이어지면서 아파트 수요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네, 여기에 지자체에서 과도한 요구가 추가되면서 사업 차질은 물론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박건상 기자입니다. 1,300여 가구가 조성되는 강릉 교동 7공원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 갑자기 불어닥친 부동산 열풍을 타고 4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로 분양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3.3제곱미터당 1,200만 원이 넘는 높은 분양가는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초 900만 원대의 분양가가 예상됐지만 현실은 20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릉시는 이곳 교동 7공원 내에 24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공원 조성과 함께 200억 원이 넘는 미술관 건립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 면적도 당초보다 상향시켰습니다. 결국 추가된 사업들은 높은 분양가와 중도금 이자 지원 제외 등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는 지적입니다. 롯데의 시그니처 아파트가 강릉시의 이제 메인 모델이 되고 그게 기준이 되면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강릉시가 분양가 상승을 부추겨야 하는 그 미술관과 터널이 하나의 촉매제가 된 거죠. 지자체의 갑작스러운 사업 추가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교동 2공원도 당초 왕복 2차선의 터널 공사가 4차선으로 확장 변경됐습니다. 사업자들은 공원 조성에 추가 사업으로 인해 늘어나는 비용은 물론 사업 기간 연장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사실 분양가가 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은 맞죠. 수익도 수익이지만은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또 늦어지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중고라 봐야지. 원주 중앙공원 1구역도 사업 추진 당시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019년 분양 당시 한 달이 지나도 분양률은 20%대에 머물렀습니다.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 넘어 당시 강원도에서 높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분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원 조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주민들의 반발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가 약간 좀 많이 비싸게 분양을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민간공원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또 기부 체납하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그 상태에서 분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분양을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당시에는 경기 침체에다 원주 지역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부동산 시장의 위축도 원인으로 꼽혔지만 언제 변할지 모르는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반길 수만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